자, 뭐 저는 잘 압니다만 앞에 계신 분들에게 정식으로 자기소개를 직접 해야 되는 게 저희 프로그램 규칙이거든요. 그렇다면서요? 예, 자리를 이동해서 알겠습니다. 자기소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소개를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정준하. 네. 부모님 일남 일녀고요. 저희 아버님이 7, 80년 전에 영화배우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 백일사진 이제 나옵니다. 네. 괜찮죠? 잘생겼죠? 네. 대림초등학교 초등학교 시절입니다. 그리고 강서고등학교를 거쳐서 참 저 때는 정말 공부도 좀 하고 인기도 참 많았던 시절이었는데 그런데 그만 저렇게 놀았으니 낙방이 되죠. 예. 재수, 삼수, 사수 끝에 결국에 지금은 대학을 못 갔습니다. 네. 93년도부터 이휘재 씨 매니저로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방송국과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1995년에 이제 MBC 박명수 씨가 제일 싫어하는 특채 개그맨으로 정식 방송에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2003년도에 그건 저를 두 번 죽이는가 이 유행어를 남기면서 정말 2003년도 MBC 코미디 최우수상과 네티즌상을 휩쓸었던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방송 생활을 하면서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뮤지컬 총 50편에서 50여 편에 달한 작품에서 주조연을 맡으면서 자 특이한 경력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스펙이 별로 없어가지고 에어로빅 무한도전으로 에어로빅 일반부에서 2위를 차지했고요. 2011년 드디어 불후의 명곡이죠. 정준하요 스윗 코소로와 같이 정준하요를 발표하면서 제가 직접 작사를 하게 돼가지고 지금 그 한국 저작권 등록협회 작사가로 정식 등록을 하면서 지난달부터 이제 돈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27만 8천 원 들어왔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많이 다운받아 주시고 그러신 덕분에 제가 27만 8천 원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스타 강의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만남, 때로는 어떤 한 사람의 그 진솔한 인생 얘기를 좀 들으면서 듣다 보면은 뭔가 거기서 조금이라도 뭐 교훈이 좀 있을 수도 있고 마음속에 뭔가 조금이라도 남는 거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제가 학창시절 얘기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렇지만 시청자분들도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0년간 부반장을 했어요. 반장을 했었으면 와 이랬을 텐데 부반장을 했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서부터 사실 공부도 좀 잘하고 정말 이가 흔들릴 정도로 공부를 해가지고 전교생이 한 800명인가 그랬는데 전교 15등 안에도 든 적 있고 3등 뭐 이렇게 한 적도 있고 중학교 때까지만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슬슬 질풍노도의 시기가 오면서 사실 그 사춘기가 좀 오고 비 오는 날 창밖에 앉아만 있어도 그 노래만 들으면 그 눈물이 나는 그런 시절을 이제 슬슬 겪으면서 마음속에 심경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저 때는 그런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었어요. 대학을 가는 거는 그냥 단지 대학을 나와야 된다는 거. 이 사회에서는 정말 대학을 나와야 된다는 걸 정말 어렸을 때부터 가르침으로 부모님께 너는 무조건 대학은 가야 된다. 그냥 막연하게 저는 정말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에 진짜 지원을 했거든요. 정말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특별히 뭐 고등학교 때 영어를 잘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영문과를 지원했었는데 떨어졌어요. 물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 강의할 정도 정말 멀리 돌아서 이렇게 오긴 했지만 고등학교 때 이제 사회를 진출하는 어떤 그 과정에 있어서
뚜렷한 목표의식을 안 가졌다는 게 사실은 조금 후회돼요. 부모님의 어떤 그런 진짜 성화에 못 바쳐서 진짜 공부를 하게 됐지만 재수할 때 보면서 이제 슬슬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인생에 공부가 전부가 아니구나. 대학 가는 게 전부가 아닌 것 같다. 왜 내 인생은 꼭 대학을 꼭 가야 되나? 나는 일단 사회를 좀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사실은 제가 그때부터 학원 다닌다고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사서 고생을 시작했어요. 무턱대고 그냥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거죠. 진짜 고생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지금부터 이제 아르바이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텐데 정말 별의별 아르바이트를 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뭐 하루 종일 형광펜 깍지만 꽂는 일도 했고요. 이렇게 형광펜 깍지 들고 이렇게 탁, 뭐 웨이터 또 뭐 막노동 도자기 굽는 데 가서도 일을 해보고 옛날에 또 엑스트라도 했었어요. 영화 CF 이런 데 가고 뒤에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 이런 거 뭐 심지어는 영하 28도 되는 냉동 창고에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정말 그 영하 28도라는 그 냉동 창고에서 그 아이스크림 박스를 쌓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통 너무 힘든 일이라 한 일주일 하다가 다들 지쳐서 못해요. 너무 춥고 거기서. 근데 저는 2달 일했습니다. 2달. 정말 거기서 일하는 아저씨들이 정말 너는 대단한 놈이다. 정말 대단하니까요. 그래서 정말 제가 2달 동안 일했는데 이러면서 사실은 이쪽 아르바이트계에서도 정말 소문이 좀 많이 났죠. 그래서 뭐 항상 그 정장 바지 같은 건 항상 갖고 다녔고 언제 그 웨이터로 부를지 모르니까 그거는 이제 가방에다 항상 넣고 다니고 신사동에 어디 가면 이벤트 회사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가서 하루 오늘 뭐 나갈래요? 그러면 뭐 주실래요? 이러고 기다렸다가 아무거나 나가겠습니다. 그래갖고 하루 일당 뭐 25,000원 받고 정말 온갖 아르바이트 다 해본 거예요. 사실 사수할 때 부모님 잘 모르시는데 이거 안 보셔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대학 시험을 사실 안 봤어요. 부모님은 시험 본 줄 아는데 사실 그때부터 나는 내 인생은 대학이 아니었거든요. 사회 경험을 하면서 나는 다른 쪽으로 분명히 성공할 거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 사수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를 받고 방송국이라는 데를 처음 접하게 된 거죠, 사실. 방송국에서 한번 소품 의상부터 날르면서 한번 일을 해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제가 소품 의상 날르면서 93년도에 이재 씨 매니저 하기 전에 이제 드라마 FD,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보조 일하고 맨날 뭐 의상 소품 날르고 이러다가 이제 FD, 현장 디렉터죠, 플로어 디렉터라고 해서 그런 것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때 처음으로 MBC에서 야심차게 시작한 프로그램에 제가 당당하게 섭외 일을 맡게 됐어요. 장소 섭외도 하고 이제 연기자 섭외도 좀 하고 이런 그게 바로 MBC 간판 프로였던 경찰청 사람들이라는 프로였거든요. 그 프로에 제가 섭외. 그래가지고 뭐든지 드라마 끝나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텔럼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이제 섭외 정준하 딱 올라가고 그거 보려고 끝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보고 뭐 지금은 성공해서 물론 이제 부모님 잘 모시고 살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어머님 아버님 속은 얼마나 타들어가셨겠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떳떳하게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경찰청 사람들 텔럼 올라가는 모습 보면서 어머님이 살짝 그래 이제 열심히 사는구나 하면서 마음에 좀 안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Now that I've lost everything to you, you say you wanna start. 경찰청 사람들 섭외를 하면서 방송국에서 조금 인정을 좀 받게 됐어요. 제가 고생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인간관계 또 그렇게 잘 지내다 보니까 제가 이쪽 개톡에 매니저 하시는 아는 형님을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딱 보더니만 성격도 원만하고 사람들 얘기 잘 들어주고 그리고 분위기 잘 맞춰주고 얘 같은 성격은 딱 매니저인데 야, 너 매니저 한번 해봐라. 그래서 매니저요? 저는 매니저 그런 것도 안 해요. 넌 매니저야 딱. 좀 매니저가 뭔지도 모르는데 매니저에 대한 막 그 비전에 대한 얘기를 딱 그 형이 해주는데 이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저랑 똑같이 인생을 살아온 제 중학교 때부터 친구가 있거든요. 이 친구랑 같이 그럼 야 우리 매니저 한번 해보자 해갖고
딱 와서 소개를 받았는데 그 룰라였는데 저는 첫 느낌이 좀 별로였어요. 네. 레게 머리를 100만 원어치 하고 왔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뭐야? 이 사람 뭐야? 머리가? 정말 너무 지저분하고 막 느낌이. 그래서 제 친구 보고 야, 너는 여기서 일해라. 그래서 제 친구가 룰라 30대까지 매니저를 하게 되고 저는 다른 분을 또 소개받아가지고 이쪽 그 사무실에 어떤 사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사장님이 너무 온화하고 성격이 참 좋고 아주 막 호탕하시고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매니저먼트를 처음 해보는데 그냥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무슨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정말 농담이 아니라 93년도에 저기 삼성동에 ID 프로덕션이라고 간판 하나 걸고 사무실 하나 딱 차렸어요. 그 사장님 하나에 직원 나 하나 딱 둘. 그 직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사장님이고 나는 그래서 이제 정 PD라는 그렇게 FD 시절 때 그 PD라는 말이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저 차라리 실장보다 PD로 해주실래요? 그래갖고 정 PD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딱 명함을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참 창피한 얘기지만 길거리 캐스팅하고 다녔어요.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 가갖고 지나가는 사람들, 저는 이런 데서 일하시는 사람인데 한번 오십시오. 카메라 테스트 한번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예, 뭐 이러고 길거리에서 그런 걸 했어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찾은 이 매니저먼트에 이 사람이 유일하게 딱 하나 갖고 있는 인맥이 강호동 씨였어요. 강호동 씨하고 너무 친한데 그때 강호동 씨가 제일 친한 동생이라고 하면서 이휘재 씨를 사무실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게 음반을 같이 내려고 둘이 강호동 씨하고 이휘재 씨하고 음반을 내려고 저희 사무실에 온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휘재 씨도 그때 막 인생극장으로 막 이제 되려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무실에 딱 왔는데 성격이 너무 좋으시고. 사실 이휘재 씨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방송국에서 정말 많이 봤거든요. 서로 경계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은 드라마 FD 하는 사람들하고 예능 FD 하는 사람들하고 약간 그때는 신경전이 많았어요. 예능 FD들은 막 되게 곱상하게 입고 막 이런 플로어에서 막 이거 차고서 막 큐! 막 이런 거 하고 우리는 맨날 뭐 들고 다니고 맨날 이거 들고 다니고 교통 막 이렇게 하고 막 스케줄 짜고 밤새고 막 이런 거니까 약간 조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서로 보면서 이거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서로 재수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방송에 막 데뷔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예능 FD들은 저렇게 데뷔도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막 방송에 데뷔하고 우리 사무실에 오게 되고 그러다가 덜컥 사무실하고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잖아요. 사장님하고 저인데. 그래서 제가 이휘재 씨 운전을 하고 이제 같이 다닌 거죠. 또 서로 그런 마음을 감정을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달 동안 서로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정말 뭐 삐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휘재 씨가 정말 저를 경계하고 저도 이휘재 씨하고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 약간 뭐 이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뭐 PD님 음료수 좀 뭐 부탁드리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휘재 씨 이거 갖고 왔습니다. 이러고 서로. 그러다 어느 날 이휘재 씨가 정 PD님 술 한잔 하실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술 드세요? 그래서 예, 뭐 좋아합니다. 하고 자리를 같이 했어요. 그렇지만 소주 한 병을 먹을 때까지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안 따라주는데 뭐 내가 알아서. 근데 갑자기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혹시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말씀하세요. 혹시 연예인 하실 생각 있니? 그래서 저요? 연예인 안 하는데요? 솔직하게. 저 연예인에 대한 꿈이 없어요. 저는 매니저 하려고 여기 들어온 건데요. 그래요? 사실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긴 뭐하지만 하고 다니는 모습이나 제가 그때 여자친구가 당시 여자친구가 파리에서 그 유명한 디자이너였거든요. 그래서 그 디자이너가 스타일을 많이 내줘가지고 막 지금 뭐 형돈인 저리 가라 정말 패션 아이콘처럼 하고 다녔거든요. 너무 연예인스럽게 하고 다니고 방송국에서도 여러분 보고 마치 이 사람이 자기 연예인 매니저 하면서 내 후광을 얻어서 뭔가 연예인을 해보려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경계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절대 아니라고. 나는 연예인 안 한다고. 그러면서 둘이 술자리를 같이 하다가 말 놓고
술 먹고 친해지고 이러다가 결국에 이제 둘이 같이 나와서 살게 됐죠. 예. 예. 이휘재 씨하고 처음 살림 차린 거예요. 제 인생에서. 그때 당시에 저랑 같이 매니저로 일을 했던 분들이 지금 대형 기획사의 다 사장님들이에요. 뭐 정운탁 대표님, 네, 저랑 그때 같이 매니저하고, 예, 유명한 지금 기획사의 모든 매니저분들이 그때 당시에 저랑 같이 매니저 하던 분들인데, 우리도 그럼 한번 음반 한번 제작해 봅시다. 제안을 또 이제 하게 돼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처음 오디션 본 팀이 있어요. 딱 어떻게 연락을 해갖고 아는 지인 통해 갖고 한번 와라. 왔는데 그때 처음 오디션 보러 왔던 팀들이 쿨이에요. 가수 쿨. 예. 인생이 막 풀리는 것 같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죠? 쿨이 그때는 원래 자기네들끼리 이름을 지었는데 무슨 블루노트인가 아주 촌스러운 이름으로 자기네들은 블루노트예요 이러면서 제야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인데 그래서 아 그러냐고 하면서 유채영 씨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때 유채영 씨 삭발시키고 이러면서 파격적인 걸로 이러면서 우리 사무실 막 대박이 난 거죠 사실은. 94년도 10월 달이에요. 어떤 PD님께서 전화 오신 거죠. 저 이휘재 씨 매니저죠? 그래서 예. 그 자네 내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자네가 그렇게 재밌다며? 그래서 예? 예, 뭐 그냥 예. 딴 게 아니라 우리 프로그램에 한번 카메오로 한번 출연할래? 그래서 카메오가 무슨 말인지도 몰라갖고 예? 뭐요? 제가 잠깐 한번 단역 출연을 연기를요 제가요? 전 못해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때 한번 자네 잘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뭔 소리야? 그래갖고 저 못합니다. 그러고서 사실은 촬영을 딱 갔는데 테마극장이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첫 출연을 하게 된 거예요. 웨이터 역할로.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손님 여기는 금연자리입니다. 담배를 태우시려면 저쪽 나가셔서 재떨이 옆에서 이렇게 지금 보면 정말 유치하고 막 거들고 막 못 보는데 저 다음 회에도 또 나와줘야 되겠어. 그래서 예? 저요? 그래갖고 다음 회에 나와갖고 개장수 역할로 또 나와가지고 그 개장수가 아주 반응이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 또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 주 이제 폭주족. 예. 두건 딱 쓰고 가평에서 막 폭주 막 하고 막. 근데 내가 갑자기 막 개장수도 하게 되고 막 폭주족도 하고 막 재밌는 거예요. 그 단역이 막.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엔 도둑놈. 예. 그 다음에 소매치기 뭐 이제 막 계속 그런 걸 하다가 드디어 7회 때 당대 최고의 배우인 이 최수종 형님과 주인공을 맡은 거예요. 이제 정말 그래갖고 그 쭉 하면서 주인공을 한 2번을 더 했습니다. 그래갖고 2번 하고 딱 이제 이휘재 씨는 그때부터 이제 저하고 점점 사이가 멀어졌죠. 근데 연기자는 군대 가야 되는데 매니저라는 애는 맨날 가갖고 형 어디야? 그럼 나 촬영하고 있어. 그러다가 이휘재 씨가 사실은 이제 군대를 가게 되고 우연찮게 또 그때 당시에 그 토요일은 즐거워라는 프로 있거든요. 그 프로에 6개월 고정을 맡았어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집에 갔는데 진짜 여러분들 자고 일어나서 스타가 됐다라는 말 알죠? 집에서 자고 일어났더니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와가지고 자고 일어났더니만 집에 팬레터가 200통씩 오는 거예요 진짜. 야 이거는 정말 이게 뭔 일이야 진짜. 내가 맨날 이휘재 그 팬레터가 이만큼 오면은 맨날 휘재야 이거 좀 읽어봐라. 근데 집에 팬레터가 200통씩 오는데 이건 읽어보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신나가지고 막 너무 뭐 재밌어요. 잘생겨서 이휘재 매니저가 더 나아요. 뭐 얘기도 있고 뭐 별 얘기 다 있고 너무 막 재치 있어요. 뭐 어느 날 길거리를 딱 나갔는데 사람들이 방송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야 이거 뭐야? 괜히 막 이러고 다니고 막 집 앞에 나올 때면 괜히 이러고 연예인 척하고 막 이러고 다니고 막 거만의 끝을 달릴 때죠 그때. 예. 그러다가 저하고 조용기 씨하고 둘이 주인공을 딱 맡았어요. 그래갖고 주인공을 딱 맡아갖고 테마 게임을 딱 찍고 있는데 둘째 날 조용기 선배가 뛰어내리다가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저랑 둘이 형제였거든요. 그러면 조용기 선배님이 다리 다쳤으니까 다른 분하고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하고 같이 까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게 딱 끝나고 나니까 없어요. 그리고 매니저도 다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오고 저는 이제 승승장구할 줄 알고 이제 연예인으로 잘 될 줄 알고 딱 했는데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 제 인생에 어둠의 그림자가 뒤르기 시작하고
97년도에 쭉 단역 배우 생활을 하다가 코미디를 하게 됐어요. 정말 인정을 받아갖고 특채 개그맨이었는데 사실 박명수 씨가 저를 괄시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박명수 씨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박명수 씨 정말 어렵게 시험 봐서 들어온 공채가 저 같은 사람이 어느 날 와가지고 특채로 뽑혀서 와갖고 저런 사람이 우리 밥줄을 끊으니 그래 다른 후배들의 일자리를 하나를 더 뺏는 건데 코미디언실에 제가 들어가면 정말 서러울 정도로 조금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코미디언실들도 못 들어갔어요. 바깥에 대리석 바닥에서 연습하고 그러니까 지금이야 박명수 씨랑 막 티격태격하면서 야 그때는 왜 그랬어? 와 그때 진짜 나보고 뭐? 나가 있으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만 충분히 이해를 해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면서 MBC에서 정말 인정해주는 개그맨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별명이 독한 맛의 육주라고 그랬거든요. 정말 바보 연기를 너무 독하게 해가지고 너무 처음에 재밌어. 근데 한 6주 지나면 쟤 너무 독해. 그래서 자르는 거야. 근데 또 바보 역 나오면 또 그러니까 바보랑 웬만한 MBC에 있던 바보 역은 제가 다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바보 연기의 노하우를 쌓아서 탄생한 게 사실 노브레인 서바이벌이라는 거예요. 네. 친구랑 오랫동안 장시간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만! 휴대폰이 제 입냄새 때문에 기절을 한 거예요! 그건 저를 2번 죽이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이제 안 좋은 추억 뭐 이제 이런 거 하면서 슬슬 알려주기 시작하더니 반응이 뭐 폭발적인 게 된 거죠. 막 난리가 났죠. 당대 최고인 B 씨도 우리 게스트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B에 대한 안 좋은 추억도 했었어요. 저를 이걸로 만든 B를 공개 수배합니다. 이름 B, 허남영 얼굴에 근육질 체형, 아버지의 목 늘어난 흰 난닝고를 입고 다니며 365일 태양을 피하며 전국 수백만 여성의 가슴에 불을 지른 전문 방화범 B를 공개 수배합니다. 뭐 이제 이런 걸 한 거죠. 이러면서 이제 막 이런 것들이 막 빵빵 터지고 막 게스트들이 막 서로 나오고 싶고 막 이러면서 이걸로 대박 나가지고 이제부터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막 연기하는 데에서도 막 연락이 오고 그러다가 제 인생에 정말 또 다른 전환기를 맡았던 게 거침없이 하이킥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게 사실 좀 비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인터넷 보시면 예전에 누가 어떤 거에 캐스팅 됐었는데 그게 안 되고 다른 분이 하게 돼서 잘 되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저도 사실은 거침없이 하이킥을 하려는 게 아니라 태왕사신기를 한 2년을 기다렸어요. 제작사하고 친해가지고 제 그 동생들이 다 거기 배용준 씨 회사의 사장, 부사장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한 2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김병욱 감독이라는 분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전화로. 그래서 나는 저 순풍산부인과하고 웬만해서는 그들을 막을 수 없다고 했던 연출가인데 한번 와주실래요? 그래갖고 예 영광입니다 하고 갔었죠. 다른 건 몰라도 정준하 씨 역할만큼은 다른 사람은 생각을 안 했대요. 대본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읽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을 좀 잘 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갔죠.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하고 어디 저 일본에 여행을 갔었는데 할 게 없어갖고 대본을 갖고 왔거든요. 그 대본을 이렇게 딱 보는데 제가 대본 보고서 막 너무 웃는 거야 막. 어머 막 제 몸에 있는 똥이 그 알죠? 제 몸에 있는 똥이 막 몸에서 나갈까 말까 고민하면서 1인칭 시점으로 막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막 하는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의 대본이 막 있는 거예요. 1부서부터 대본을 5부까지 보는데 야 이거 대박이다. 그래서 서울 가서 바로 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하게 됐죠. 그래갖고 그게 정말 당대 또 최고인 거침없이 하이킥이 됐죠. 그래서 사실 제가 정말 연기를 많이 배웠어요. 특히 이순재 선생님하고 연기하면서 나문희 선생님하고 연기하면서 너무나도 가족 같은 거예요. 저하고 대사를 하면은 이거는 막 제가 외워서 대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아버지하고 아들이 대화해서 하는 거예요. 엄마가 뭐 밥 먹으라고 알았어 밥 먹을게. 아이 내 거야 막 이러면서 하는 것도 그게 너무너무 엄마랑 자연스럽게 막 특히 이순재 선생님이랑 제가 선생님이랑 하면은 NG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진짜. 그래서 이순재 선생님이 항상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야, 준아야, 너는 대본을 언제 외냐? 너는 어떻게 NG가 없냐?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성대모사. 메이저로서 정말 이 프로 중요하지만 오빠로서 우리 애정이지만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
제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All I wanna see is a sky full of lighters. A sky full of lighters. 97년도에 정말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힘든, 전 국민이 힘들었던 그런 IMF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됐죠. 그때 이제 포장마차 하나를 딱 차리게 됐어요. 이거는 정말 제 인생의 또 하나의 그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처음 이 포장마차를 차렸을 때 단돈 2천만 원, 그리고 인테리어비 1,7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관리비 7만 원에 57만 원. 불도 잘 안 들어와요. 이렇게 지하실 땅 들어가고 철문이거든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테이블 13개. 그 의자도 다른 데하고 좀 다르게 포장마차는 좀 이런 좀 플라스틱 의자 있잖아요. 저희는 사람들 조금 더 편하게 하려고 예식장에서 의자 떼워가지고 예식장 의자 이렇게 접이식 의자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딱 깔아놓고 이름이 오리궁뎅이라고. 예. 제 별명이 오리궁뎅이였거든요. 예, 방송에선 질펀한 엉덩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힙업 알죠? 힙업 딱 잡아주시는데 아무튼 오리궁뎅이란 포장마차를 딱 차리게 됐는데 그때 MBC 관계자분들, 제 아는 뭐 매니저분들, 또 뭐 이휘재 씨를 비롯한 연예인분들, 제가 그 첫 고사를 지내는 날 딱 와서 보더니만 다들 아유 참 미쳤다. 어떻게 이런 데다 차리? 내가 여기 찾아오냐고 내가 지금 1시간을 헤맸다 이러면서 야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데다 이런 걸 차리냐. 그래서 아주 뭐 월세도 싸고 저는 자신 있어요. 예, 정말 자신 있었거든요. 왜 자신 있었냐? 여러분도 뭐 음식 어떤 거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소주 한 잔 마시고 싶을 때는 뭐 닭발을 먹고 싶다. 그러면 어디 닭발 찾아가잖아요. 그죠? 맛있는 집. 그때 당시에 강남에 정말 제가 매니저 생활하고 그쪽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강남의 최고의 맛있는 포장마차는 제가 죄다 꿰차고 있었거든요. 아, 이 집은 정말 오돌뼈를 잘하고 이 집은 정말 이 욕쟁이 할머니네 집은 닭똥집을 정말 잘하는 거예요. 아니 그쪽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 또 이쪽에 가면은 또 삼치구이를 아주 되게 잘하고 야 요거를 내가 하나하나씩 벤치마킹 해갖고 와서 정준환의 오리궁뎅이 가면 그게 다 있다. 그러면 정말 이 집으로 올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그 가서 싸갖고 와서 집에서 연구를 했어요. 이거 먹어보고 야 이건 뭘 넣었을까? 아 이건 이렇게 했구나. 아 여기보다 조금 마늘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오히려 더 그 집보다 더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딱 그런 게 다 있으니까 이제 입소문이 슬슬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게 가면은 정말 당대 뭐 최고인 막 지금 여기서 얘기하긴 뭐하지만 연예인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데 그 겨울에 주차장도 없어요. 그 주택가라 차에서 다들 대기하고 있고 손님들 막. 예. 딱 문 열고 들어오면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연예인들이 저기 있고 막 일반인들한테 막 소문나고 야 안주 맛있고 싸고 분위기 좋고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난리가 났지. 첫 달에 6천만 원 팔았어요. 정말 연예인 포장마차의 신화적인 존재였어요. 그 오리궁뎅이란 포장마차를 97년도에 했지만 사실 지금 강남에서 조그만 식당을 해요. 그냥 저는 워낙 인맥도 많고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차려놨는데 10월 달에 오픈하니까 10월 달에 잘 되고 11월, 12월은 뭐 연말이니까 연말 타서 잘 되고 작년도 2010년도죠. 2010년도 1월 달 1월 달 되면서 갑자기 매상이 팍팍 줄기 시작하는데 한 4월 달 되니까 세 테이블 있고 막 자괴감이 들고 막 좌절감에 이거 막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때부터 정말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어요. 가게에서. 매일같이 설거지하고 매일같이 손님들 눈 마주치고 손님들한테 서빙하고 예. 나또하고 마하고 막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뭐 들어가 있는 저희 메뉴가 하나 있거든요. 저희 가게에. 그런 것도 나오면은 직접 제가 막 이렇게 돌려서 이거 사실 왼쪽으로 59번 돌리고 오른쪽으로 2번 돌려야 됩니다 하면서 막 열심히 하면서 59번 안 돌리면서도 49, 2번 이렇게 딱 하면서 일부러 막 이런 퍼포먼스도 해주면서 막 안주도 싸주고 막 손님들한테 이렇게 막 하면서 저런 거 안 해도 될 사람이 여기 나와서 막 서빙하고 열심히 땀 뻘뻘 흘려가면서 하고 설거지하고 막 이런 거에 높이 산 것 같아요.
그 뒤부터 이제 가게가 막 입소문이 나고 막 강남에 막 핫플레이스가 돼가지고 막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금 이렇게 좀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와서 정말 명언 같은 거 있잖아요. 진짜 아름다운 미사 오고 막 이런 거 사실 해서 여러분들한테 감동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런 걸 잘 못 쓰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정말 평범함 속에서 노력을 하면 정말 노력한 사람을 당할 수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교훈을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고사성어가 뭐가 있을까 했더니 마부작침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가를 마자에다가 도끼 부자에 만들 작자에 바늘 침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도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하면 이뤄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좀 와닿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한 발씩 여러분들이 정말 앞서 나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게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조금 저 사람도 저렇게 살아왔는데 나도 분명히 이렇게 하면 좀 되지 않을까? 마음이 좀 동하는,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지금 시간이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